2025년 크리스마스 이브, 다들 쉬어야 할 날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날 전 세계 금융시장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요, 이 하루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태양을 따라서 한번 쭉 훑어볼 거예요. 네 개의 경제가 완전히 다른 드라마를 썼거든요. 자, 바로 이 질문이죠. 아니, 크리스마스 전 마지막 거래일인데 왜 어떤 나라는 막 환율 방어하느라 정신없고 또 어떤 나라는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찍고 그랬을까요? 이게 다 아시아랑 미국이 처한 상황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해가 뜨는 순서대로 따라가 볼 겁니다. 동쪽,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시작해서 서쪽, 월스트리트에서 끝나는 그날의 드라마를요. 자, 첫 번째 부대, 아시아부터 시작하죠. 첫 번째 이야기는요, 아시아에서 벌어진 통화 전쟁입니다. 이게 뭐 총칼 들고 싸우는 건 아니지만 정말 치열했어요. 바로 옆 나라인 일본하고 한국이 외환 시장 때문에 완전히 난리가 났는데 그 이유가 서로 정반대였다는 게 진짜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 대비가 정말 극명하죠. 일본은 엔화가 너무 강해져서 문제예요. 이걸 좀 진정시켜야 하는 상황이고 반대로 한국은 원화 가치가 너무 떨어지니까 이걸 필사적으로 막아야 하는 상황인 거죠. 같은 아시아인데도 완전히 다른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일본은행이 우리 이제 금리 올릴 수도 있어 라는 신호를 주니까 시장이 바로 반응을 했어요. 엔화 가치가 달러에 비해서 0.62%나 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드디어 일본의 기나긴 저금리 시대가 끝나는 건가? 하고 투자자들이 엔화를 사들이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한국 원화는요, 움직임의 스케일이 아예 달랐어요. 하루 만에 무려 2.28%가 폭등을 합니다. 여러분, 외환 시장에서 이 정도 수치는요,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건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해서 말 그대로 만들어낸 결과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이 나왔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응하겠다. 와, 이건 정말 강력한 메시지죠? 한국 금융당국이 그냥 지켜보겠다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움직일 거야 라고 시장에 대고 선전포고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바로 옆 나라 중국으로 가볼까요? 2025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중국은 딱 두 가지 얼굴을 보여줬어요. 한쪽은 엄청난 기술 발전의 야망, 그리고 다른 한쪽은 그 뒤에 숨어있는 깊은 경제 불안.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하루였습니다. 먼저 좋은 소식부터 볼게요. 바로 기술력입니다. 화웨이가 만든 럭셔리 전기차가요, 중국에서 포르쉐랑 BMW보다 더 많이 팔렸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차가 잘 팔렸다가 아니에요. 세계 자동차 시장의 판이 바뀌고 있다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인 거죠. AI 쪽도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애들 틱톡으로 유명한 바이트댄스 있죠? 거기서 만든 AI 챗봇이 일주일 사용자 수가 1억 5천만 명을 넘으면서 중국 시장을 그냥 싹쓸이 해버렸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거대한 내수 시장을 등에 업고 이제 글로벌 AI 전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준비가 끝났다는 신호탄 같은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화려한 기술 이야기 바로 뒤에 아주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부동산 문제예요. 중국의 엄청나게 큰 부동산 개발사인 완커가 신용 등급이 디폴트, 그러니까 사실상 부도 상태로 떨어졌다는 소식이 나온 겁니다. 중국 경제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부동산 문제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미국하고 중국 사이의 긴장감도 여전했어요. 미국이 중국산 반도체에 관세를 매기는 걸 좀 미뤄주면서 살짝 손을 내미는 것 같았는데 중국은 이건 무차별적 탄압이다 라면서 바로 날에 세웠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좀 잠잠해진 것 같아도 이 기술 패권에 두고 벌이는 싸움은 물밑에서 계속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이렇게 아시아 시장이 문을 닫을 때쯤 지구 반대편 미국에서는 이제 막 시장이 열립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아시아랑은 정말 180도 달랐어요. 여기는 그냥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완전한 낙관론이 시장 전체를 뒤덮었죠. 보세요.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런 기록이 나온 게 무려 10년 만이라고 해요. 시장은 말 그대로 파티를 벌이고 있었던 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오를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훨씬 높은 4.3%가 나왔고요. 둘째, 일자리도 아주 튼튼했죠. 근데 제일 재밌는 게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경제가 좋은데도 이제 인플레이션은 잡혔으니까 연준이 곧 금리를 내릴 거다라는 기대감이 엄청났다는 겁니다. 경제는 뜨겁고 금리는 내려갈 거다?
이걸 골디락스라고 하잖아요. 시장은 바로 이 시나리오에 열광한 겁니다. 기업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이런 분위기에 기름을 부었죠. 특히 AI 칩의 제왕, 엔비디아가 무려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조가 넘는 돈으로 경쟁사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터졌습니다. 이건 뭐 앞으로 AI 시장은 우리가 다 먹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고 투자자들은 당연히 열광했죠.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아주 넘쳐 흘렀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엄청나게 먹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에너지 회사를 사버린 거예요. AI 시대에 대비해서 얼마나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지가 딱 보이는 대목이죠. 근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약간 모순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주식시장은 축제 분위기인데 가장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가격도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투자자들이 한쪽에서는 신나게 파티를 즐기면서도 다른 한쪽으로는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놓고 있다는 거죠. 이 복잡한 심리가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오늘 하루 동안 벌어진 이 4개의 다른 이야기들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점들을 이으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이 표를 보시면 그날의 상황이 딱 정리됩니다. 일본이랑 한국은 중앙은행이나 정부, 그러니까 보이는 손이 시장을 움직였고요. 중국은 기술이라는 밝은 면과 부동산이라는 어두운 면이 함께 있었죠. 그리고 미국은 이런 혼란과는 상관없이 탄탄한 경제를 바탕으로 그냥 혼자 쭉쭉 달려나갔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경제적 탈동조화, 영어로는 economic divergence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각자 다른 길을 간다는 거죠. 2025년 크리스마스 이브는 바로 이 탈동조화가 얼마나 심해졌는지를 정말 제대로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미국이 혼자 축제를 벌일 때 아시아는 각자 자기 집안 문제 해결하느라 바빴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정신없었던 하루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 AI 경쟁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거. 둘째, 정부나 중앙은행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여전히 엄청나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미국 경제는 다른 나라들과는 완전히 다른 자기만의 스토리를 써 내려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잘 나가고 아시아는 저마다 다른 방법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지금 혹시 세계 경제가 이제 서로 다른 박자로 움직이기 시작한 건 아닐까요? 2025년 크리스마스 이브의 이 하루가 어쩌면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의 예고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는 거겠죠.